그리고 이 알지네이트 믹스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발생하는 조직 유착에 대한 유착 방지막으로서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몇 메가 되는데? 넘어가는 거 확인해보고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조직 유착은 수술 후 혹은 어떤 조직에 상처가 났을 때 거기서 형성되는 파이브러스 밴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 유착은 개복 수술 환자의 60에서 95% 정도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조직 유착은 환자로 하여금 계속되는 불편감과 그리고 고통 그리고 어떤 장기들의 기능 저하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유착이 상당히 심한 경우에는 유착 방리를 위해서 재수술해야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조직 유착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조직 유착이 형성되는 과정을 복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조직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그 상처가 생기면은 상처 부위마다 이렇게 상피세포가 위치되고 그 상피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상처가 재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상처와 상처 사이 그리고 상처와 주변 조직, 상처와 주변 장기 사이에 피브린 밴드가 형성되고 이때 피브린 밴드 내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침투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두꺼운 조직 유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런 유착이 되는 과정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7일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사이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조직 유착의 원인이 되는 것은 먼저 수술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처, 그리고 이 상처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그리고 스토머티리얼이나 서지컬 블러드로부터 떨어지는 분말들의 이물질, 그리고 세균 감염, 출혈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조직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적인 방법은 조직 유착의 직접적인 원인인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감이나 이런 섬세한 도구를 사용하면서 상처를 최소화하여 유착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배리어 메서드는 크게 멤브레인 타입과 젤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멤브레인 타입은 다시 비분해성 소재와 분해성 소재로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비분해성 소재는 유착 방지 성능으로도 하지만은 체내 이물질이 남아있는 단점이 있으며 분해성 소재는 그 효능은 다소 떨어지지만은 분해되어 없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 타입은 그 사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유착 방지막으로서 성능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용이 편리한 젤 타입의 유착 방지막을 효능을 높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사용 범위가 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은 형성된 파이브린 밴드를 녹여줄 수 있는 파이브로놀리틱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조직 유착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 있는
항염증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베리어 메서드와 케미컬 메서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조직 유착 방지막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은 조직이 재생하는 동안 그 유착 방지막이 그 상처 부위에 위치하여서 유착 방지막으로서 효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다 끝났을 때 분해되어 없어져야 되고 조직 유착을 도와서는 안 되고 염증 반응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이 편리하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항염증제를 포함하고 상온에서는 졸 상태여서 도포가 편리하고 체내에 들어갔을 때는 젤을 형성하여 스테이블한 유착 방지막으로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솔젤 트랜지션 비율을 가지는 젤 타입의 배리어를 가지고 유착 방지막으로 응용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질을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PO 체인의 모빌리티에 의해서 조직 유착을 억제할 수 있으며 생체 적합성도 가지고 생체 흡수성도 있으며 특히 독특한 LCH를 가지며 그뿐만 아니라 F127과 F68의 레이쇼를 조정함으로써 LCH를 조정할 수 있는 플로로닉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 플로로닉의 그 점도를 조금 더 높여줘서 체내에 들어갔을 때 더욱더 안정한 젤을 만들기 위해서 시트너로서 약하게 가교된 알지네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염증제로 이뷰프로펜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세 가지 물질을 가지고 혼합하여 유착 방지막으로서 응용하려고 하였고, 지금 보시는 이 물질들은 FDA로부터 인체에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은 물질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는 플로링 믹스처를 만들어 보았는데 그 방법은 F127과 F68을 서로 다른 레이시오 그리고 서로 다른 고분자 컨센트레이션으로 혼합을 만들고 알지네이트를 포함하지 않는 물에 녹인 경우와 약하게 가교된 알지네이트를 포함하는 곳에 두 종류로 나눠 믹스처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지네이트 솔루션을 CaCl2에 떨어뜨렸을 때 어느 정도의 물성을 가지는 비드가 형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낮은 농도의 CaCl2를 사용하면은 비드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흐름성을 가지는 젤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만든 믹스처들의 LCS를 측정하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측정 방법은 먼저 믹스처를 50ml 바이아에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조절하면서 그 믹스처가 흐름성을 가지는지 혹은 흐름성을 가지지 않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온도를 조정하면서 믹스처가 흐름성을 갖다가 그리고 가지지 않는 그 포인트를 LCS로 측정하였고, 이처럼 알지네이트를 포함하지 않는 것과 알지네이트를 포함하는 경우, 알지네이트를 포함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점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가교된 알지네이트가 비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젤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LCST 측정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그래프의 위쪽은 젤 상태이고 아래쪽은 졸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F127의 레이쇼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그 폴리머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질수록 LCS가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착 방지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우 괜찮다고 생각한 점도는 25에서 35, 80% 정도였고, 상온에서는 졸 상태이지만 체내에 들어갔을 때 젤을 형성할 수 있는, 즉 LCS가 28도에서 약 37도 영역, 이 영역이 유착 방지막으로서 사용하기가 좋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알지네이트를 시크너로 사용했다는데, 알지네이트가 포함되어 있을 때 과연 그 LCH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알지네이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거나 LCH에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앞에서 선정한 물질을 가지고 브루필드 점도계를 이용하여 점도도 측정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이 LCS며 앞에서 측정한 그 값과 동일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으며, 알지네이트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알지네이트를 포함하는 경우 졸 상태나 겔 상태나 모두 점도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디칼 젤의 경우 약 3,000에서 9,000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 플로링 믹스처가 과연 PBS에서 얼마나 안정성을 나타내는지도 측정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신 것처럼 F127, F68이 7대3, 그리고 그 폴리머들이 30웨이트%로 녹아있는 영역에서 가장 스테빌리티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이젠엑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내지만 좀 더 스테빌리티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가장 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F127, F68, 7대3으로 그리고 30웨이트%로 녹아있는 물질을 선정하여 약물 방출과 그리고 동물 실험을 계속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선정된 플로링 믹스처에 항염증제인 이브프로펜을 로딩하여 두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플로로닉과 그리고 CaCl2를 포함한 수용액을 제조하고 여기에 이브프로펜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이브프로펜은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여기에 녹지는 않고 그냥 덩어리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브프로펜은 멜팅 포인트가 약 75도에서 77도 사이이기 때문에 온도를 80도로 가해주면은 멜팅 내어 기름방울 형태를 유지하고 이때 이 상태에서 호모게네이저로 교반시켜주면 이머지파이드된 이브프로펜 파티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지네이트를 포함하는 용액에서는 아이지네이트를 넣어서 제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로로닉과 이브프로펜 그리고 플로로닉과 아이지네이트, 이브프로펜이 포함되어 있는 스테이블한 믹스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약물이 들어있는 젤을 가지고 약물 방출 거동 실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조한 샘플은 가교된 아이지네이트만 있는 경우 그리고 플로로닉만 있는 경우 이 플로로닉과 가교된 아이지네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이 폴리머 베이스에 대해서 이브프로펜은 10웨이트 포함된 걸 가지고 이렇게 프란즈 셀에 위치시키고 여기 아래쪽에 PBS를 채우고 37도에서 스킨바를 250rpm으로 회전시켜주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한 것을 가지고 HPLC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상처가 치유되는 그 기간, 즉 약 7일간의 약물 방출 거동을 실험하였으며 보신 것처럼 7일 동안 약물이 컨티뉴어스하게 릴리즈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과연 이 유착 방지 젤로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시행하였습니다. 동물은 약 200에서 220g 정도 되는 S제 수컷을 사용하였으며 보신 것처럼 마취된 쥐에 복부를 절개하고 복벽과 냉장 쪽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상처 사이에 저희가 제조한 유착 방지막을 도포하고 7일 후에 유착 방지 정도를 어디전 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화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앞에서 보셨던 것을 사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쪽 복벽 쪽에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상처를 내고 냉장 쪽에는 샌드페이퍼를 이용하여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와 상처 사이에 유착 방지제를 도포를 하고 수치하여 실험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7일 후에 실험 결과를 보신 것처럼 유착 정도를 나타내는 어디에전 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샘플에 해당되는 그레이딩을 이용하여 데이터화했는데 보신 것처럼 저희가 상처를 낸 부분 복벽과 그리고 냉장 사이에 유착 정도를 가지고 데이터화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쪽 복벽과 냉장 쪽이 전혀 유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0번, 그리고 약하게 필름처럼 유착이 된 것을 1번, 그리고 약간의 혈관을 동반한 유착을 2번, 그리고 아주 댄스하게 붙은 것을 3번으로 하여 데이터화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컨트롤은 복벽과 냉장 사이에 상처를 낸 후 어떠한 것도 주입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 환경이고 이 경우는 가교된 아이지네이트를 그리고 여기는 플로로닉을 그리고 가교된 아이지네이트와 플로로닉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그 상처 사이에 넣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신 것처럼 약물이 없는 것에 비해서 약물이 있는 경우 즉 이브프로펜 유착이 억제되어 있는 것, 즉 이브프로펜이 유착 방지 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샘플당 사용된 주의액수는 약 6마리에서 10마리였고 그리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이 영역인데 이 플로로닉과 가교된 아이지네이트가 포함한 영역에서는 약물이 있거나 없거나 유착 방지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F127과 F68 레이시오를 조정함으로써 그 믹스처의 LCS를 조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약하게 가게된 알지네이트를 이용하여 이 프로로닉의 바이오로서 수용되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물 방출 시험 결과로부터 이 이부프로펜이 7일 동안 약물이 컨티뉴어스하게 릴리즈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동물 실험 결과로부터 이 이부프로펜이 조직 유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의 결과로부터 F127, F68, 그리고 알기네이트, 이부프로펜을 포함한 믹스처가 조직 유착 방지 효능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실제 체내에 들어갔을 때 조직과의 반응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